전해드릴 소식은 일본의 호텔 체인 회장이 대마도를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 회복에 자신이 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BK 뉴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K 뉴스입니다. 한국인 관광객 격감으로 대마도 관광의 타격이 심각, 뻐꾸기도 울지 않는다라는 헤드라인에 일본 산케이 신문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대마도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뻐꾸기 소리가 나는데 한국 관광객의 격감으로 대마도에 사람이 없기에 그 소리도 나지 않는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인구 3만 명의 섬에 약 41만 명의 한국 관광객이 방문하던 곳이었으니 이런 비명이 나오는 것은 당연할 것인데요. 지난해 대마도를 방문한 53만 명 중에 한국인이 4분의 3을 차지했고 25군데의 주요 숙박시설 중 약 10군데의 7월 숙박자 수가 50에서 90%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인 전용 카페에는 빈자리가 눈에 띄고 점원은 3년 전에 오픈한 이래로 이렇게 한가한 것은 처음이다라고 불평을 했다고 하며 항구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호텔은 7월 중에 약 170건의 취소가 나왔으며 한국인 남성 직원은 개인 고객은 아직 오고 있지만 단체 손님의 숙박은 거의 제로라고 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구 근처의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직원은 한국인은 일상 풍경의 일부였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이상 대마도를 방문하지 않는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여기는 의견들도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노선버스로 약 2시간 30분이 소요되는 거리에 도심 지역에 살고 있는 70대 무직 여성은 갑자기 스시마에 한국인이 늘어났을 때 혼란스러웠다. 스시마에는 타격일지 모르지만 조용한 섬을 조금 되찾을 수 있었다라고 털어놓았다고 하며 스시마 관광물산협회 사무국장은 본심을 말하면 일본인 관광객을 더 늘리고 싶다. 한국인 관광객은 일본산 식품과 용품은 많이 구매하지만 스시마산 특산물은 잘 구매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무총장은 한국인을 대량으로 받는 바람에 음식점이나 호텔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줄어든 예도 있다. 외교 등 외부 요인의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 한국에 의존하는 것이 위험이 높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와중에도 일본의 호텔 체인인 도요코인이 대마도에 새로운 호텔을 오픈한 소식을 아사히 신문이 전하고 있는데요. 오픈 행사에 참석한 와타나베 켄지 회장에게 한국인 관광객 감소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와타나베 회장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지금이 대바닥이며 반드시 회복하겠다라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는 회장의 자신감 넘치는 발언에 대비되는 대마도에 대한 냉혹한 현실을 이야기하는데요. 대마도 지역 업체들은 이대로는 도산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대마도 현지 사업자들과 히타카스 나오키 시장과의 의견 교환회에서는 약 20명의 사업자들이 앞으로는 몇 달 안에 하숙마저 바닥난다. 이대로는 도산이나 폐업이라고 하는 호소가 잇따랐으며 대마도의 렌터카 업체는 6월에 총 600대를 대여했지만 7월 10일경부터 대여가 급감하여 8월 10일경부터는 일주일에 5대, 9월은 최근까지 3대밖에 대여가 나가지 않았다면서 차량 구입 비용 상환이나 보험료 등의 유지비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라도 줄이고 싶지만 직원들도 생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해고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가사키현이 융자 등의 자금 대책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있고 일본 국내 관광객을 대마도로 유치할 목표로 캠페인을 검토하고 있지만 과연 급감한 한국인 고객을 대체할 만한 규모의 일본 국내 고객에 대한 전망이 있는가 하는 목소리도 있어 근본적인 타겟책을 찾을 수 없는 상황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마도가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호텔을 오픈한 호텔 체인 회장은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으로 한국 관광객이 회복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BK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해 희석하는 방법밖에 없다. 10일 일본 하라다 요시아키 환경상이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그는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다고 말한 것입니다. 지난 8월 12일 국제환경단체 쇼번이 수석 원자력 전문가의 말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는 당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00만 톤을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일본 정부는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다는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16일 열리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에서 원전 오염수 문제를 공식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유엔 산하 조직으로 세계 150여 개국이 가입된 원자력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기구입니다. IAEA 총회 첫날 문미혁 과기정통부 1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오염수 처리에 대한 국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 세계 국가들에게 알릴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해양 방출로 인해서 잠재적으로 피해를 입을 태평양 연안의 주변국들도 이에 당사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들과 공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일본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6일 외무성 마스모토 고이치로 국제원자력 협력 실정은 한국 정부의 문제 제기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애꿎은 소문으로 인해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오염수가 점점 안전해지고 있고 깨끗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 출신 노벨 평화상 후보자이며 방사능 분야 세계 최정상급 전문가인 헬렌 칼데콧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방출하겠다고 나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100만 톤은 태평양과 주변 바다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세슘이나 스트론튬 90과 같은 굉장히 위험한 방사성 물질 대부분을 없앴다고 말했지만 이는 거짓말입니다. 그는 일본이 방출하려는 물에는 암을 일으키는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이 엄청나게 들어있다며 트리튬은 수소와 결합하기 때문에 제거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연구진들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7달 뒤에는 제주도에 도달하고 588일이 되면 우리나라 바다 전역이 오염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먹이 사슬에 따라서 소금, 미역, 해초류 등을 비롯해 물고기와 관련된 식품들은 모두 방사능에 오염되고 이것을 먹는 우리 국민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의 강력한 경고와 주변국들의 우려가 있는데도 일본이 이 방법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비용이 싸기 때문입니다. 오염수 해양 방출은 350억 원이 소요되고 7년 4개월이 걸리지만 원자력 업체들이 제안한 방사성 물질 제거 기술은 최소 2조 4천억 원에서 최대 214조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5개 방안 중에서 가장 빠르고 값싼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며 향후 국제조사단을 구성해 일본 측에 현장 공개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 중국, 캐나다, 미국, 대만 등 태평양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 알려 공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양효원영 에너지 전환 포럼 사무처장은 오히려 주변국들에게 먼저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쿠로시오 해류가 필리핀에서 시작해 일본, 러시아, 미국의 캘리포니아 쪽으로 벽돌을 둘러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약 1년에서 2년 정도 걸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3, 4개월쯤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 쪽에서 세슘이 검출됐고 1, 2년 뒤에 동해에서 세슘 농도가 높아진 바 있었습니다.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를 방출하면 우리보다 미국이나 태평양 연안 섬 국가들에게 피해가 먼저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열어놔시키면 각국의 환경단체와 국민들은 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과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통해서 전 세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 1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IAEA 총회는 국제전의 시작입니다. 한국은 이를 계기로 일본의 이런 만행을 전 세계에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